네, 수요일 단칼 전략 시간입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얼마 전에는 월동 준비하자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이번에는 2021년을 먼저 준비해보자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오셨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단칼 전략 한번 세워볼게요. MTNW 단야 선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 주제가 굉장히 저는 흥미롭더라고요. 2021년 선도할 재벌 기업, 이 재벌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침이 흐르는데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으면 저희도 부자 될 수 있는 거겠죠. 준비해 오신 내용 한번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공정거래 3법이 국회 통과해가지고요. 내년 연말부터 법이 집행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해까지 보시면 과거에 한번 지주사 테마가 그러는데 지주사 전환되는 주식들 주가 상승 굉장히 강했는데 내년 되면은 공정거래 3법 통과로 인해서 또다시 지주사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로는 지주사의 해당 요건을 가진 기업체들의 지분 구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2021년 시장에서는 화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할 거는 지금 대기업 집단에서 지주사 전환이라든가 그다음에 준지주사 이런 쪽으로 가는 기업체들 여러분들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데가 뭐 현대차라든가 네. 많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현대했지만 한화도 있겠고 SK텔레콤도 이제 준지주회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러면 삼성그룹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지주사 전환할 수 있는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내년도에는 관심 있게 보고 포트에 담아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공정경제 3법이 재계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독소 조항이 많다, 불합리한 게 많고 경영권 방어도 힘들고 기업 유지하는 데 관리 비용 많이 들어간다라는 건데, 결국에 이게 도입된 배경은 일감 몰아주기를 하지 말자, 대기업 사주들 사익을 편취하는 것을 방지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크게 뭐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잠깐 화면을 제가 다시 넘기겠습니까? 예. 네, 이거 보면 요게 아니거든요. 제가 드렸던 데서 여기 있다. 여기서 뭐냐면 상법 개정안에서 보면 지금 이런 부분들이 최대 주주의 여건들을 굉장히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정거래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규제 대상을 총수익일가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일어나면서 지금 이걸 굉장히 강화시킨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지주회사가 지금 자회사 지분을 갈 때 50%를 초과한 자회사 역시도 이제 규제 대상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중요한 건 지금까지 지주사 요건이 20%의 지분율이었었는데 내년 연말 시행되면 30%로 지분을 확대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30% 미만인 지분을 가지고 지주사 형태를 가진 기업체들은 관계사 주식을 더 취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분구조 변경에 따른 시장의 이슈가 크게 부각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내년에 현대차 그룹도 있고 삼성그룹도 있고, 하지만 이런 그룹들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은 바로 한화그룹하고 SK텔레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SK그룹은 이제 SK가 지주회사입니다. SK가 지주인데 무슨 SK텔레콤은 또 지주야? 지주 이게 쌍진가 이거 하는데, SK텔레콤은 지주회사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준지주회사로 이제 전환되는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한화그룹은 저희가 단칼 전략에서 이제 한화생명, PBR 0.1이면 63빌딩 팔아도 시가총액보다 크다 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한화그룹 주들을 건드렸었는데, 더 이상은 이제 안 한화그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러면서 지금 SK텔레콤하고 한화그룹하고 공통점이 뭐냐면
미국계 헤지펀드의 공격을 받아서 지금 조금 고초를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 한화그룹 같은 경우는 한화종합화학하고 한화에너지에서 니콜라죠. 수소차 니콜라 지분을 6.13%로 확보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1,200억을 투자해서 6.13% 했는데 한때 한화종합화학하고 한화에너지하고 니콜라가 막 올라갔을 때 평가 차익이 2조 3천억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한화종합화학의 지분 가치가 확 좋아졌다가 야 이거 사기다 그러니까 결국에 3천억 수준으로 지분 가치가 떨어졌거든요. 또 SK텔레콤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스레이 관련 나눅스에 대해서 SK텔레콤이 지분을 투자했습니다. 약 273억 원을 투자해서 5.8%를 그 지분을 확보했는데 자, 나눅스가 12월 1일 날 시가총액이 3조 5천억 갔습니다. 3조 5천억 갔을 때 SK텔레콤은 평가 차익이 1,760억 크게 났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헤지펀드의 그 공격받았죠. FDA의 승인을 안 받았다. 이거 실체가 없다라고 하면서 시가총액이 2조 4천억으로 그 어제 기준이거든요.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1,760원에서 1,120원까지 왔습니다. 니콜라도 39조 원에서 6조 8조까지 떨어졌는데 결국에 여기 공통점들이 뭐냐면 두 가지 해외 기업 투자했던 분들이 지분 가치가 축소되니까 결국에 기업 가치도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화와 SK텔레콤이 어떻게 지분 구조를 정리해서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지가 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집중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 한화그룹부터 한번 볼까요? 네. 한화그룹은 지금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한화종합화학이라든가 한화솔루션이라든가 한화에너지라든가 태양광 쪽에 투자 비중을 확대하면서 지금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현금 흐름이 지금 좀 많이 다소 둔화된 것이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이슈로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한화그룹에서는 지금 이제 아들 삼형제가 있습니다. 삼형제들한테 이 주식을 증여할 거냐? 근데 증여했을 때는 증여세가 2천억 이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증여세를 줄이고 안 주고 어떻게 하면 잘할까 고민하는데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뭐냐면 비상장사인 H솔루션 아들 그 삼형제가 100%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경영권 승계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그다음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SK가 지금 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SK텔레콤은 중간 지주회사로 지금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중간 지주회사로 전환됐을 때 가장 유리한 건 뭐냐면 물적 분할을 통해 가지고 인적 분할을 통해 가지고 자사주에 대해서 지금까지 의결권이 없다가 자사주가 일단 의결권이 부활된다라는 것이 그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SK텔레콤이 그 중간 지주회사로 갈 것이다라 시장의 기대치를 많이 한 게 5년 만에 5천억을 자사주를 취득했습니다. 이것도 중간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포석이 아닌가 싶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또 SK텔레콤을 사례를 봤는데 유사하게 움직인 게 KT입니다. KT도 구현모 대표 취임하면 3천억 자사주 취득했잖아요. 또 KT 역시도 사업 부분이 같습니다. KT도 역시 상장회사 자회사로 든 거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결국에 통신업종 SK텔레콤이라든가 KT 역시 중간 지주사라든가 지주사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중간 지주회사로 가야 될 가장 큰 필요성이 뭐냐면 지금 SK가 SK텔레콤 지분을 지배하고 SK텔레콤이 SK하이닉스 지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뀐 데서 뭐냐면 손자회사가 증손자회사를 뭐 할 때는 지분을 또 100%를 취득해야 돼요. 그러면 SK하이닉스 입장에서 인수합병을 하려면
지분 100% 인수해야 되는 자금 부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SK 하이닉스가 어떤 성장 전략을 추구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소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SK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주주한테 배당을 하겠죠. SK 하이닉스의 대주주는 SK텔레콤이니까 여기로 배당을 할 거고 또 SK텔레콤은 SK 지배를 받으니까 여기도 배당 주잖아요.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세금으로 뜯기는 게 많으니까 절세를 하기 위해서도 중간 지주회사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게 SK텔레콤의 입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시장의 공통된 중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기사를 한번 볼까요? 이게 어떤 기사였었냐면은 이제 하나그룹이 일단 지배구조 개편으로 해서 갈 수 있다. 그러면 한화가 현재 지금 지주회사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승현 회장의 지분을 상속은 못하죠. 상속세 부담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한화 H솔루션이 합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시밭길에 있다. 이게 뭐냐면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인해서 여기에 이제 그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집단으로 지금 속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신규 지주회사가 되려면 오너 지분 6.9%를 정리해야 되는 진퇴양난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합병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요거 방법들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새 아들한테 지분을 증여하면 대략적으로 2,300억 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화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은 뭐냐면 새 아들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 H솔루션이거든요. 얘들과 한화가 합병을 했을 때가 가장 좋은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죠. 왜? 작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H솔루션이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를 고민해 봤을 때 현금화할 수 있는 게 한화종합화학의 상장이다. 그 다음에 그랬을 때 H솔루션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한화그룹의 한번 지배구조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거는 이제 그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한화종합화학의 실적인데 이미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하면서 이익률이 뚝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개선시키고 현금을 그룹사에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상장인데 지금 한화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한화 시스템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H솔루션은 지금 누구냐면 그 삼형제가 100%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삼형제가 한화 지분 또 4.3%를 가지고 있고 또 H솔루션은 한화에너지 지분 100%를 가지고 있거든요. 한화에너지가 바로 한화종합화학의 대주주 여건입니다. 한화솔루션과 함께.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한화종합화학이 상장했을 때 이익을 볼 수 있는 입장은 어디냐면 한화솔루션, H솔루션, 그 다음에 한화가 될 수 있죠. 지금 한화가 주가 못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화 주가가 올라갔을 때 합병 비율이라든가 주식 취득하는 비용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한화가 못 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재밌는 걸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한화종합화학은 삼성토탈을 한화그룹이 인수하면서 한화종합화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삼성물산이 지분 현재 20% 남아있고 삼성 SDI도 대략적으로 4% 남아있거든요. 삼성토탈을 매각하면서 한화와 함께 계약을 한 게 풋백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보면 이제 한화종합화학을 먼저 보면 지금 현금 이름이라든가 부채 비율 높아지고 있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상장했을 때 기업 가치가 이제 4조 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니콜라의 지분 가치가 확 증가됐을 때는 이 가치가 높아지고 있죠. 그다음에 삼성토탈이 풋백 옵션 계약을 해가지고 2021년 4월까지 상장을 하지 못하면 니들이 우리 지분 6천억 주고 사가. 그러면 상장을 못했을 때는 한화그룹의 입장에서는 6천억이 또 외부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될 거는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H솔루션이 하나종합화학을 상장했을 때 지분 가치를 확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한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이어서 더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상 저희 한화 수혜주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금 보면 이제 하나종합화학이 상장했을 때 누가 가느냐? 최대 수혜주는 이제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이 최근 들어서 유상증자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것, 태양광이라는 본업이 성장성이 있다는 것이 반영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이 가장 큰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솔루션의 시가총액이 대략 7조 원 가까이 이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상태에서는 밸류에이션에 조금 부담이 있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거는 하나종합화학이 상장했을 때 한화를 비롯해서 하나 시스템이라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다 괜찮을 수 있어요. 지금은 한화그룹이 주가가 이런 요인들 때문에 누르는 건지 못 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확정되면 결국에 지주회사 격인 하나솔루션과 한화가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 있다. 하나솔루션 지금 조금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에 있다. 그래서 얘가 눌린다면 하나솔루션 다시 봐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잊혀진 게 있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여기도 삼성그룹도 지주회사 전환이 굉장히 발등의 불인데 상장했을 때는 이미 돈이 6천억 이상은 현금이 들어오죠. 삼성물산하고 삼성 SDI도 한화가 상장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수혜 기업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는 그러한 기업체들 지분 구조를 정리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2021년도에는 집중해서 봐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SK텔레콤도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텐데 시간상 이 이야기는 다음번에 들어봐야 할 것 같고 한화그룹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성견지명이 아니었나 추천주 주셨던 적 있죠. 최고가 랠리에서 더 크게 웃을 수 있는 방법 오늘 알아봤습니다. MTNW 단야 선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